오프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가주택, 점포주택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죽어도 할 수 있고 또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이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 상가주택 용지, 그 땅의 가격이 점차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점포주택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일지 자, 원장님 자세하게 점포주택에 대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새로운 용지를 사서 거기에 1층에 혹은 2층에 상가 점포를 두고 그 위에는 주거용 부동산 원룸이나 투룸의 월세를 받고 또 맨 마지막 한 층은 본인이 거주를 하는 사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로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하시고 또 사셔야 되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월세도 받고 거주도 잘 할 수 있는가 혹은 이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토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단독주택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 말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이미 현재도 임차인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다세대주택은 하나하나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그러한 용지는 단독주택이 대부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무언가에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토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용적률이 200% 이하 그리고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용적률이 200%다. 건폐율이 60%다. 그렇다면 대지 면적이 50평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200%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용적률 상한을 곱하면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이 이 50평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됩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자가 이을 연자예요. 그래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린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단독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셔서 다시 지은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이게 꽉 채워서 지었을 때 최상의 컨디션이었을 때 임대료와 매매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동산학적으로 최유효 이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역세권 그리고 메인 상권의 이면도로 메인 상권의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큰 상권이 있는 도로의 바로 뒷골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큰 도로가 상권이 발달을 해 있을 경우에는요, 이면도로도 어느 정도 상가 점포로서 상권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일 수 있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을 우리 이제 상가를 한번 넣어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3층 이상 되는 거니까 3층, 4층, 5층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주거용으로 우리가 MD를 구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택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1층에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이나 2층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한 부분은 이제 주차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1층은 사업용 부동산, 2층도 점포, 3, 4, 5층 요것을 우리가 그냥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임대를 놓았을 때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대지가 50평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용적률 200%를 적용을 해서 1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00평인데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대지 50평에 60%를 곱하게 되면은 1층에 3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1층에 30평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평 정도만 집어넣어 봤고요. 그다음 2층은 이제 30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들어갈 텐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건축법상 1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층에 25평을 집어넣고 4층에 15평, 5층에 10평에서 도합 100평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설계가 나오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예상되는 임대료를 한번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임대료 분석을 할 때는요, 비교 사례 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 동네 중개업소를 좀 탐문을 하셔가지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전용 면적당 얼마 정도의 임대료인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1층일 경우에 전용 면적당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탐문을 해서 기초 자료를 좀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3층부터 5층까지는 한 평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1층이 면적당 15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층이 면적당 7만 원, 1층이 15만 원이면은요, 2층은 보통 40% 정도 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층별 효용이라고 하는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지역별로. 그래서 층별 효용 비율을 한 46% 정도 잡았어요. 이렇게 예상되는 임대료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전체가 공실이 없이 다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체 연간 임대료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평이었죠. 아까 여기서 우리가 20평을 지어 넣었는데요. 20평이니까 1층의 임대료가 15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층은 30평이니까 여기에 7만 원, 층별 효용이 46%니까요. 그러면은 210만 원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 3층부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죠. 주거용 부동산은 아까 전용 면적당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125만 원, 75만 원, 50만 원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쳤더니요, 월 76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760만 원인데 이것은 월이니까 12개월을 곱해서 연수익을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를 곱했더니 연 9,120만 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토지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대략 50평 정도 되고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용적률 200을 곱해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평이 나오고 건폐율이 60%니까 1층, 2층, 1층을 30평 이하로 한 다음에 위에 1조건을 받아서 전체 연면적을 100평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 층별로 얼마만한 월 임대료가 들어갈지 해서 마지막에는 연 임대료까지 뽑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 임대료가 9,120만 원입니다. 연 임대료가 9,120만 원인데 우리가 편하게 한번 역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는 건물을 살 때나 임대를 놓을 때요, 연 수익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연 임대료가 9,1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10%다.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5%일 수도 있습니다. 10%의 기대 수익률을 가졌을 때 얘의 매매가는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우리 환가한다 그러거든요. 환원율을 환가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 수익률을 매매가로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9,120만 원 연 나오면요, 10% 수익률일 때 얘 매매가는 얼마냐? 9억 1,200만 원입니다.
이걸 전체 다 지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수익률을 낮춰서 요새는 이제 10%까지 나오는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5%라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면 매매가는 18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10%, 5%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평균 기대 수익률은 대략 5%가 평균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기준을 이걸로 잡아야 됩니다. 아하, 이걸 다 지었을 때 대략 18억 2,400만 원을 받으면 연수익률이 대략 5%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여기까지 3단계로 수익률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 원가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5% 수익률이었을 때 이 상가 점포가 상가주택이 18억 2,4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18억 2,400만 원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건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비가. 건축비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물론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 평당 공사 비용이 좀 낮아지고 주거용 부동산은 높아지는데 주거용 부동산 쪽에서 인입시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당 요새는 45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인건비 상승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요. 대략 6억 원 정도의 건축비와 소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100평 정도니까 500만 원을 곱하면 5억에다가 기타 소요 비용 1억 정도 하면 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지었을 때 18억 2,400만 원에서 건축비와 소요 비용을 6억 원을 빼줘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2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12억 2,400만 원 남는다는 것은 무슨 가격일까요? 바로 토지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12억 2,400만 원, 아까 대지가 50평이었죠. 50평을 나눠줘요. 그럼 결국 평당 2,448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계산을 해드렸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0평짜리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얼마 정도에 매도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잘 파는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평당 2,448만 원 이상을 받고 팔게 될 경우에는 최고의 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평당 대지 2,448만 원 이상을 주고 현재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을 했을 때에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5%는. 그러나 평당 2,4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5%까지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사서 상가 점포주택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지고 계시려면은요. 바로 지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 몇 가지 로직과 그다음에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